여름이 시작되면 우리 강아지들은 사람보다 먼저 그 변화를 느낍니다. 당신이 덥다고 느끼는 순간 강아지는 이미 그 더위를 온몸으로 견디고 있죠. 혀를 길게 내밀고 헐떡이는 모습, 귀엽다고만 생각하셨나요? 사실 그것은 숨이 차오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땀샘이 온몸에 있어 조금만 움직여도 땀으로 체온을 낮출 수 있지만 강아지는 달라요. 그들에게 체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작은 혀와 발바닥 패드뿐입니다. 게다가 여름은 단순한 더위의 계절이 아닙니다. 습도, 세균, 기생충,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노령견이나 코가 짧은 퍼그나 불독 같은 아이들은 여름 한철이 생존을 건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어컨만 틀어주면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여름철 강아지의 건강은 작은 습관 하나에도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저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강아지의 여름을 얼마나 행복하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체온 관리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 강아지 여름 관리의 핵심은 체온입니다. 더위가 본격화되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열사병이죠. 특히 노령견이나 단두종 아이들에게는 한여름에 낮 기온이 치명적인 위험이 됩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실내가 시원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느끼는 쾌적한 온도는 사람과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약간 선선하다고 느낄 때, 즉 실내 온도가 24도에서 26도, 습도가 50에서 60% 정도일 때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도의 연속성입니다. 에어컨을 틀었다 껐다 반복하면 온도와 습도가 급격히 바뀌면서 강아지가 오히려 기관지염이나 피부 건조증에 시달릴 수 있어요. 특히 노령견은 이런 변화에 더 민감합니다. 에어컨을 틀 때는 하루 종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에 잘 때도 너무 꺼두지 마세요. 많은 보호자들이 잠잘 때 에어컨을 끄고 선풍기로 바꾸지만 이때 실내 온도가 갑자기 오르면 강아지의 심장과 호흡이 큰 부담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위를 피한다고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눕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석 바닥이나 타일은 순간적으로 시원할 수 있지만 장시간 접촉하면 관절에 부담을 주고 특히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여름이 지나고 나면 관절염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아지가 좋아한다고 그냥 두지 마세요. 얇은 쿨매트 위에 부드러운 담요를 덮어주면 시원함과 관절 보호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름철 건강의 핵심은 물 관리입니다. 더운 날엔 강아지가 평소보다 2배 가까운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체중 1kg당 하루 60에서 70ml가 필요하니 5kg 강아지라면 하루 300ml 이상을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스스로 물을 잘 챙겨 마시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가 신경 써야 합니다. 집안 여러 곳에 물그릇을 두면 강아지가 이동 중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게 됩니다. 또는 물에 강아지가 좋아하는 간식을 아주 조금만 풀어 냄새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물그릇의 위생입니다. 여름철에는 세균이 평소보다 3배 이상 빠르게 번식합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물만 갈아주고 그릇은 자주 씻지 않는데 그릇에 남은 미세한 침과 음식 찌꺼기가 세균의 온상이 됩니다. 물그릇은 하루 최소 2-3회 물을 교체하고 매일 중성세제로 깨끗이 씻은 뒤 햇볕에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릇의 재질도 중요합니다. 플라스틱 그릇은 스크래치가 나면 그 틈으로 세균이 쉽게 번식하니 가능하면 스테인리스나 도자기 그릇을 사용하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장염이나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에는 습도 관리도 체온 조절만큼 중요합니다. 습도가 너무 높으면 강아지의 체온 배출이 어려워지고 피부에 습기가 남아 각종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제습기나 선풍기를 활용해 공기를 순환시키고 강아지가 주로 누워있는 방석이나 담요는 주 1회 이상 세탁해주세요.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여름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편안하게 누워서
길게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본다면 당신이 잘 관리해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름철 강아지 관리의 첫걸음은 체온과 위생을 꾸준히 챙겨주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강아지는 한결 여유롭게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산책과 외출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부분. 여름철 강아지 관리에서 보호자들이 가장 자주 실수하는 부분은 산책 시간과 외출 습관입니다. 우리 아이는 산책을 너무 좋아해서 조금 덥더라도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보호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강아지에게 여름 낮 시간의 산책은 산책이 아니라 고통이 될 수 있어요. 낮 기온이 30도라면 아스팔트 표면 온도는 50도에서 60도까지 치솟습니다. 사람이 신발을 신고 느끼는 것과 달리 강아지의 발바닥은 아주 얇은 패드 하나뿐입니다. 이 얇은 패드는 체온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화상과 물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병원에서 여름철 발바닥 화상으로 오는 강아지가 매년 늘고 있죠. 산책 전에 간단한 테스트 하나만 해보세요. 손등을 아스팔트에 7초 동안 대고 있어 보세요. 손이 뜨겁다고 느껴져 버티지 못한다면 강아지에게는 이미 위험한 온도입니다. 많은 수의사들이 7초 테스트를 여름철 산책 필수 확인법으로 권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산책하는 게 좋을까요? 가능하면 새벽이나 해질 무렵이 가장 안전합니다. 새벽 산책은 강아지의 컨디션에도 좋고 밤이 되기 전 쌓였던 열기를 식혀주기에도 좋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낮에 산책을 해야 한다면 그늘이 많은 공원이나 잔디밭을 선택하고 산책 시간을 짧게 나눠 여러 번 나가는 편이 좋습니다. 산책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강아지의 발바닥을 시원한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미지근한 물에 살짝 적셔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닦아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열이 빠르게 식고 발바닥 패드의 미세한 흠집도 청결하게 관리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차 안방치가 단 몇 분만 해도 생명을 위협합니다. 5분만 다녀올 거예요. 이렇게 안심하는 보호자들이 많지만 차 안 온도는 단 5분 만에 40도 이상으로 오릅니다. 강아지는 작은 체구에 비해 체온 상승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동안 탈수, 호흡곤란, 심하면 의식소실까지 올 수 있습니다. 외출 전 장시간 집을 비울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없는 동안 강아지가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에어컨은 타이머 대신 일정한 온도 유지 모드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그릇은 넉넉히 준비하고 한 번 더 신경 쓴다면 자동 급수기나 얼음 얼린 페트병을 방 안에 두어 서늘함을 유지해주세요. 여름철엔 물놀이를 즐기는 보호자도 많습니다. 시원한 계곡이나 수영장은 강아지에게도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물놀이 후 관리가 소홀하면 즐거움이 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장목에는 물놀이 후 귀 안쪽이 제대로 마르지 않으면 외이염이 쉽게 생깁니다. 겉털만 말리지 말고 귀 속과 발 사이 털까지 꼼꼼히 건조해야 합니다. 드라이어를 사용할 땐 뜨거운 바람을 직접 쐬지 말고 미지근한 바람으로 조금씩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여름철 세균 번식이 빠른 만큼 작은 염증이 큰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강아지는 여름에도 여전히 산책과 외출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지켜주려면 시간 장소 사후 관리까지 보호자가 세심히 신경 써야 합니다. 강아지가 산책 후 기분 좋게 물을 마시며 깊은 한숨을 내쉰다면 그건 당신이 여름철 산책을 잘 관리해주고 있다는 증거일 거예요. 식사와 면역관리 여름철엔 달라야 합니다. 여름이 되면 강아지들도 입맛이 떨어집니다. 평소 잘 먹던 아이가 사료를 남기거나 밥그릇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그냥 돌아서기도 하죠. 많은 보호자들이 이럴 때 걱정하면서도 더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름철 식욕 저하는 단순한 계절 반응이 아니라 건강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체력과 면역이 떨어지면 더위뿐 아니라 세균 기생충 감염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특히 노령견은 한번 컨디션이 무너지면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여름철 식사 관리가 곧 여름철 건강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찬 음식 정말 괜찮을까요? 더위에 지친 강아지를 위해 냉장 간식이나 얼린 과일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관리법일 수 있어요. 강아지의 위장은 사람보다 훨씬 민감합니다. 너무 차가운 음식은 위를 급격히 수축시켜 소화불량이나 장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름철 동물병원에는 얼음 간식을 먹고 난 후 설사를 한다는 강아지들이 많습니다. 강아지에게 여름철엔 미지근한 음식이 더 안전합니다. 사료를 살짝 데워 향을 진하게 만들어주면 식욕도 올라갑니다. 닭가슴살, 연어처럼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소량씩 나누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하루 2번 주던 사료를 3번으로 나누어 주면 소화 부담을 줄이면서 영양도 유지할 수 있죠. 여름철 과일 급여 주의사항. 수박은 강아지에게도 좋다던데요. 여름엔 과일이 수분과 비타민을 보충해주는 훌륭한 간식이지만 급여 방법을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과일, 수박, 참외, 딸기, 블루베리. 물과 비타민이 풍부해 여름철 간식으로 적합. 주의사항 반드시 씨와 껍질 제거. 씨는 소화되지 않고 장을 막을 수 있으며 껍질은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절대 금지 과일, 포도, 건포도, 체리씨, 아보카도. 소량만 먹어도 급성 신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양 조절. 과일은 하루 섭취량이 사료의 10% 이하여야 합니다. 과당이 많아 비만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과일은 주지 마세요. 실온에 잠시 두어 차갑지 않은 상태로 급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면역과 보조제 관리. 여름은 단순히 더운 계절이 아닙니다. 습도와 세균 번식이 활발해져 강아지의 피부 질환과 알레르기가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많이 나타나는 건 피부 발적, 간지러움, 귀 염증 같은 문제예요. 면역을 위해 오메가3와 유산균을 꾸준히 급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유산균은 장 건강과 면역력을 동시에 높여줍니다. 또 장이 건강해야 여름철 잦은 설사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령견이라면 여기에 관절 보조제를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름철 습도 변화는 관절통을 악화시키고 특히 습한 날씨엔 관절이 부어오르거나 통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평소보다 산책량이 줄어 근육이 약해지기도 하니 보조제를 꾸준히 급여하며 관절 건강을 관리해주세요. 보호자가 자주 하는 실수. 여름철 식사 관리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더우니 먹는 대로 먹게 두자라는 생각입니다. 사료를 잘 먹지 않는다고 사람 음식이나 과자를 자꾸 주면 강아지의 장은 더 약해지고 오히려 면역이 떨어집니다. 강아지가 사료를 거부할 때는 영양의 질을 바꾸지 말고 형태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료에 미지근한 물이나 사료 토핑용 야채를 살짝 섞어 향을 바꿔주면 입맛이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여름철 강아지가 사료를 맛있게 먹고 식후 편안하게 쉬는 모습을 본다면 그건 이미 절반의 건강관리를 성공한 겁니다. 밥 잘 먹는 강아지는 오래 산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요. 여름철엔 특히 먹는 것 하나만 제대로 관리해도 건강의 절반은 지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름철 털 관리 무조건 밀면 안 되는 이유. 여름이 되면 많은 보호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털을 짧게 밀어주면 훨씬 시원할 거야. 강아지가 더워하는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에 모든 털을 밀어버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행동은 의도와 달리 강아지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털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강아지의 털은 단순히 겨울에만 필요한 보온재가 아닙니다. 여름에도 피부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햇볕이 강한 날, 털은 자외선 차단막 역할을 하며 피부가 직접적으로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또한 털은 공기층을 형성해 단열 효과를 만듭니다. 털 사이에 머무는 공기가 자연스러운 완충층이 되어 더운 공기가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즉, 털이 적당히 있어야 외부열을 차단하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미용이 부르는 문제. 털을 너무 짧게 밀면 강아지는 여름 햇볕과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짧게 깎인 피부는 사람으로 치면 한여름에 얇은 민소매만 입고 밖을 걷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털을 짧게 민 후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햇볕 화상이 생겨 동물병원을 찾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털이 다시 자라날 때는 새로운 털이 기존의 결을 따라 자라지 않아 털갈이 패턴이 무너지는 이중모 재성장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특히 더블코트 견종에서 심각합니다. 더블코트 견종은 특히 주의. 스피츠, 포메라니안, 허스키 같은 더블코트 견종은 여름에 털을 밀면 더 위험합니다. 이 견종들은 속털과 겉털의 이중 구조로 속털이 자연스럽게 공기층을 만들어 체온을 유지하는 자연냉방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털을 밀어버리면 이 공기층이 사라지고 직접 피부가 뜨거운 공기에 노출되면서 오히려 열사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더블코트는 한번 깎으면 털이 다시 제대로 자라지 않거나 울퉁불퉁하게 자라는 모질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여름철 털 관리법. 그렇다면 여름엔 어떻게 털을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기적인 빗질. 여름에는 빠지는 털이 많아 집안에 털이 쌓이기 쉽습니다. 하루 한 번 빗질만으로도 죽은 털이 빠져 통풍이 훨씬 좋아집니다. 엉킨 털 제거. 엉킨 털은 통풍을 막고 습기를 가두어 피부염과 곰팡이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귀 뒤, 겨드랑이, 배 쪽은 엉키기 쉬운 부위라 꼼꼼히 풀어주세요. 부분 위생 미용. 여름철 미용은 전체 털을 자르는 것보다 위생 부위 관리가 핵심입니다. 발 사이 털 항문 주변, 귀 주변만 깔끔히 다듬어주면 땀이 덜 차고 통풍이 잘 되어 여름철에도 쾌적합니다. 목욕 관리. 땀과 습도가 높은 여름엔 목욕 빈도를 2주에 한 번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목욕하면 오히려 피부 보호막이 약해져 트러블이 생깁니다. 목욕 후에는 꼭 완벽히 말려야 하며 특히 발 사이 털과 귀 속을 꼼꼼히 건조해주세요. 보호자가 자주 하는 착각. 많은 보호자들이 털을 짧게 깎아주고 나면 시원해 보여서 잘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시원해 보이는 것과 실제로 시원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당신이 여름에 두꺼운 모직 옷을 벗으면 시원해지지만 강아지에게 털은 옷이 아니라 자연이 주는 보호 장비입니다. 당신이 그 장비를 빼앗는 순간 강아지는 여름 햇볕과 더위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됩니다. 강아지가 여름에도 건강한 피부와 윤기 나는 털을 유지하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편안히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털을 밀지 않는 것, 그리고 매일의 작은 관리가 정답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해충 기생충 관리. 보이지 않는 여름의 위험. 여름이 되면 강아지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단순히 더위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해충과 기생충이 강아지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는 집에서만 지내니까 괜찮을 거예요. 많은 보호자들이 이렇게 안심하지만 해충은 창문이 열려있는 작은 틈이나 당신의 옷이나 신발을 통해서도 충분히 강아지에게 옮겨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모기와 진드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기와 심장사상충. 여름에 모기가 많아지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보호자들이 간과하는 것은 모기가 옮기는 심장사상충의 위험입니다.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심장사상충은 강아지의 심장과 폐동맥에 기생하며 심하면 심부전이나 폐동맥 고혈압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모기가 많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모기 한두 마리로도 충분히 감염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게다가 심장사상충은 한번 감염되면 치료가 길고 약물 치료도 강아지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반드시 월 1회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꾸준히 급여해야 합니다. 예방약을 한두 달만 건너뛰어도 위험은 크게 증가하니 캘린더나 휴대폰 알람에 예방 날짜를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드기와 잔디밭 산책. 여름철 산책 후 가장 흔히 발견되는 건 진드기입니다. 특히 풀숲이나 잔디밭이 많은 공원 산책 후에는 진드기가 붙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드기는 단순히 가려움만 유발하는 게 아닙니다.
피부에 달라붙어 피를 빨면서 세균을 옮기는데 심하면 라임병이나 바베시아증 같은 심각한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진드기 예방을 위해서는 매월 구강 또는 바르는 외부 기생충 예방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 후 집에 돌아오면 귀 주변 겨드랑이 이발 사이 같은 진드기가 잘 붙는 부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장모견의 경우 빗질을 통해 엉킨 털과 함께 작은 벌레를 제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만약 진드기가 붙어 있는 걸 발견했다면 억지로 잡아떼면 안 됩니다. 진드기의 잎부분이 피부 안쪽에 남아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전용 진드기 제거 도구를 사용하거나 가능하면 동물병원에서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 위생 관리. 해충 예방은 산책 후 관리뿐 아니라 실내 위생에서도 시작됩니다. 여름철엔 기생충의 알과 세균이 더 빨리 번식하기 때문에 침구와 방석은 최소 주 1회 세탁, 진공 청소 후 소독제나 스팀 청소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강아지가 자주 머무는 장소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습기가 많고 온도가 높습니다. 이런 환경이 기생충과 세균에게는 최고의 번식 조건이 됩니다. 보호자가 자주 하는 실수. 많은 보호자들이 여름철 예방약을 잊거나 우리 아이는 한 번도 진드기가 붙은 적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충 예방은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의 방심이 심각한 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또 한 번만 물리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심장사상충은 단 한 마리의 모기로도 감염될 수 있고 진드기는 단 한 번의 물림으로도 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여름에도 마음 놓고 산책하고 집에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챙겨주는 예방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여름철엔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이에요. 여름철 스트레스 관리 활동량이 줄어드는 계절. 여름은 강아지에게 단순히 더위만 힘든 계절이 아닙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는 계절이기도 하죠. 한창 뛰어놀던 강아지도 여름이 되면 산책 시간이 줄고 그 시간마저 더운 날씨 때문에 짧아지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답답해집니다. 우리 아이는 집에서도 잘 쉬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보호자들이 많지만 강아지의 마음은 다릅니다. 평소보다 활동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심하면 짜증, 과잉 행동, 식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스트레스 신호, 이렇게 확인하세요. 여름철 강아지가 보이는 스트레스 신호는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평소 얌전하던 강아지가 갑자기 이유 없이 짖거나 당신을 피해 다른 방에만 머무르려고 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또 사소한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갑자기 물건을 물어뜯는 행동이 늘어나는 것도 스트레스의 표현입니다. 특히 노령견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평소보다 잠을 많이 자거나 반대로 밤에 자주 깨서 주변을 서성이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실내 놀이로 답답함을 풀어주세요. 여름엔 강아지가 마음껏 뛰어놀 수 없으니 보호자가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놀이를 준비해주는 게 좋습니다. 냄새 찾기 놀이. 간단한 사료나 간식을 방 안 여러 곳에 숨기고 찾게 하는 놀이입니다. 강아지는 후각 활동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더운 날엔 뛰어다니지 않고도 에너지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얼음 속 간식 찾기. 여름 전용으로 추천하는 놀이입니다. 간식을 물에 넣어 얼린 뒤 강아지가 혀와 발로 굴리며 간식을 꺼내게 하면 시원함과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단, 얼음 조각이 너무 크거나 딱딱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퍼즐 장난감. 사료를 넣어두면 굴리거나 밀어서 먹는 장난감입니다. 강아지는 이런 장난감을 사용하며 생각하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짧은 실내 운동. 복도나 거실에서 짧은 시간 공 던지기, 터그놀이줄 다리기도 좋습니다. 단, 에어컨이 켜져 있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직접 해줄 수 있는 안전관리. 놀이 외에도 강아지가 느끼는 더위와 불안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디스캔 터치. 강아지의 목, 어깨, 등 순서로 천천히 쓰다듬어 주세요. 이때 손바닥으로 가볍게 눌러주듯 만지면 강아지가 보호자의 손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일상 루틴 유지. 여름이라고 해서 하루 일과가 크게 달라지면 강아지가 더 불안해집니다. 산책 시간이 줄더라도 식사와 놀이 시간은 평소와 비슷하게 유지해주세요. 시각 청각 자극 줄이기. 여름철엔 창문을 자주 열어놓아 외부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강아지가 소리에 민감하다면 커튼을 치거나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보호자가 자주 하는 착각. 많은 보호자들이 강아지는 낮에 혼자 있어도 잘 쉬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당신이 집에 없는 시간에도 에어컨 소리,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 낯선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여름철엔 보호자가 외출 후 돌아왔을 때 강아지가 평소보다 더 달려들고 애교를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가움이 아니라 분리 불안과 스트레스가 쌓였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강아지가 여름에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조금이라도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시간이 최고의 보약이라는 건 강아지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입니다. 여름은 강아지에게 단순한 계절이 아닙니다. 더위, 습도, 세균, 기생충,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협 속에서도 강아지가 행복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건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매일 물그릇을 깨끗이 씻어주고 산책 시간을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늦게 바꿔주는 작은 관심, 그리고 매일 잠깐이라도 함께 놀아주며 웃어주는 시간, 이런 작은 습관들이 강아지에게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만드는 큰 차이. 사람은 실수를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강아지에게는 그 작은 실수가 생명을 위협하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물을 갈아주지 않아 생긴 배앓이, 무심코 켠 에어컨의 온도 변화로 찾아온 기관지염, 5분만 다녀올게라는 생각으로 차 안에 잠깐 두었던 실수, 이런 일들이 여름엔 순식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강아지는 자신이 아플 때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저 숨이 차게 헐떡이거나 당신을 향해 눈빛으로만 힘들어요라고 말할 뿐이죠. 그래서 여름철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호자가 먼저 그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는 마음입니다. 강아지에게 여름이란 당신에게 여름은 잠깐의 불편함일 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강아지에게 여름은 생존을 위해 버텨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강아지는 매일 당신을 보고 꼬리를 흔듭니다. 더위 속에서도 산책 가방을 꺼내는 소리만 들리면 마치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것처럼 뛰어오르는 아이, 그 마음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좋으니까. 강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한 존재입니다. 에어컨이 있는 시원한 방보다 당신이 함께 앉아있는 그 한 평의 자리가 더 소중합니다. 시원한 물 한 컵보다 당신이 직접 건네는 그 손길이 더 달콤합니다. 보호자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이 여름 강아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당신의 시간과 관심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강아지는 더위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보다 당신의 손길과 관심이 강아지에게는 더 간절하다는 걸, 올여름 그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물을 한 번 더 갈아주고 산책을 10분만 더 일찍 나가고 저녁엔 강아지 옆에 앉아 부드럽게 등을 쓰다듬어 주세요. 그렇게 여름이 지나가고 나면 당신의 강아지는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올 여름도 참 더웠지만 가장 행복했던 건 당신과 함께한 이 시간이었어요. 멍심보감.